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너는 나의 봄 7화 다정이와 영도의 엔딩 너무 좋았어요. 다정이 엄마의 말처럼 둘이 붙어 있으면 공기가 술술 통하는 사랑이 두 사람에게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레임도 설레임인데 다정이를 비롯해 영도와 가영이, 이한 체이스까지 그들이 가진 상처들이 다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가영이가 죽게 놔두라고 말하며 울다가 나 좀 살려달라고 영도한테 매달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힘들었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는 가영이에게 진짜 힘들었겠다, 이젠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다정이 대사엔 거의 오열을 했어요. 그리고 영도의 엄마와 최정민 쌍둥이의 엄마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게 참 소름 돋았는데요. 큰아들을 살리기 위해 영도의 신장이 필요했던 엄마와 다른 가족들이 좀 배부르게 살기 위해 쌍둥이 한 명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엄마. 그리고 어쨌든 살아남은 두 사람, 영도와 이한 체이스는 운명처럼 똑같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7회 리뷰를 간략하게 할 생각이었는데요.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 이한 체이스와 죽은 최정민에 대한 새로운 내피셜이 하나 떠올랐어요. 죽은 최정민이 최준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최정민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잊지마, 내가 너 때문에 어디까지 갔었는지 라는 말을 했던 이유가 설명이 되는 내피셜입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톱파보고 일단 영도와 다정이 이야기부터 톱파볼게요. 내 가족은 아버지예요로 시작한 영도의 이야기. 영도가 정신과 의사가 됐던 근본적인 이유는 후회와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이 죽은 건 영도 탓이 아니었고 아이가 죽은 후 음독을 하려 했던 아기 엄마의 선택도 영도의 잘못은 아니었는데 영도는 그 모든 게 자기가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도가 아기 엄마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인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대사는 아마도 어린 시절 형이 죽었을 때 영도가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싶어요. 형이 죽은 건 영도 너가 신장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야 라는 그 말을 영도의 어머니는 끝내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영도는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들을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해주며 목숨을 구해주고 있었습니다.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남자 환자의 집에 찾아가 기다려주던 것, 죽게 놔두라는 가영을 1년 만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준 것. 하지만 그 모든 걸로도 영도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도의 상처를 치유해줄 사람은 응급처치 기술이 훌륭한 편에 속하는 다정이가 될 것 같은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정이를 좋아하게 됐다고 고백한 영도. 하지만 심장이식 환자의 10년 후 낮은 생존율 때문에 아무런 약속을 해주지 못하는 영도는 우리 친구하자고 말해버립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선 다정이. 영도는 다정이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다정이가 사온 죽을 먹지도 못하고 바라만 봤습니다. 시작도 못해보고 끝이 날 뻔했던 다정이와 영도의 연애는 모아놓은 말을 주기로 선택한 다정이의 용기 덕분에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이래서 끼다정 하나봐요. 다정이가 간 후 영도 집안에서 바라본 문 밖은 어두웠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창문에서 밝은 기운을 느낀 영도. 문 밖에 있던 다정이의 센서가 반응해 조명이 켜졌는데요. 꼭 두 사람의 관계에 빛이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이 창문 프레임이 영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해석하면 완전 연출이 미쳤어요. 영도는 창문 끝쪽에 서 있는데요.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다정이에 대한 마음을 접어야 한다며 스스로를 가둬버린 영도의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와 영도를 껴안는 다정이. 영도의 움직임이 없었기에 센서 등은 다시 꺼져버렸는데요. 스스로 가두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영도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용기를 낸 영도가 다정이를 감싸 안자 센서 등은 다시 밝게 켜지며 두 사람의 관계는 빛이 들어섰습니다. 영도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도 닫지 않고 다정이를 마주했습니다. 지금은 현관 앞에서, 즉 영도의 마음 가장자리에서 영도를 꼭 껴안아준 다정이지만 나중엔 저 방문으로 들어가는 곳, 영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영도를 꼭 껴안아줄 것 같아요. 그동안 영도의 매력은 차고 넘치게 표현됐는데요.
그리고 다정이도 너무 따뜻한 캐릭터죠. 우리 다정이가 말빨이 좋아서 좀 틱틱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진짜 배려왕인 거 다 느끼셨죠? 최정민이 죽었던 날 밤 다정이가 혼자 밤을 보내지 않도록 은하에게 연락을 해줬던 영도. 그리고 다정이도 영도를 걱정해 철도를 영도 옆에 붙여줬었는데요. 강릉에 내려가던 날도 너구리와 토끼가 서로 내 차로 내가 운전하고 가겠다고 가위바위보까지 하면서 투닥거렸었잖아요. 영도 차에서 귤을 까먹던 다정이가 강릉에 도착해 차에서 내릴 때 바닥에 떨어진 귤 껍질 부스러기까지 다 치우던 장면도 인상 깊었고요. 몇 번 본 적도 없는 썸남의 전부인과 한 집에서 며칠 밤을 생활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긴 하잖아요. 이안 체이스에게 목을 졸린 다정이가 왜 그걸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정이 손목과 목에 멍자국을 보고 화가 난 용도만큼이나 저도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더라고요. 다정이 정말 질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 영도 문 쾅 닫은 거 진짜 바람에 닫힌 건 맞는 걸까요? 의사가 아니면 연고도 못 바른다니 이래서 끼영도 하나 봐요. 이안 체이스 사건을 공식화하지 않은 다정이의 선택은 다정이 또한 지독한 악몽을 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옆집으로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집이고 또 우리 집이고 그땐 옆집 딸이 되고 싶었던 다정이의 7살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안 체이스의 어린 시절 이건 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했지만 처음부터 출생신고를 한 명만 했던 엄마. 2명 모두 최정민으로 살던 어느 날 엄마는 큰아이한테 딸기 맛이 나는 약을 먹였습니다. 수면제가 들어있었겠죠.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아이는 나눔제일기도원에 있었는데요. 과연 기도원에 버려진 아이가 이안 체이스인지 죽은 최정민인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전 기도원에 버려진 아이와 해외로 입양간 아이가 서로 다를 것 같아요. 처음엔 나눔제일기도원에 버려지고 해외로 팔려간 아이는 이안 체이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칫솔에 있는데요. 이안 체이스가 호텔에 요구한 사항을 보면 객실에 매일 새 칫솔을 10개 이상 비치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나눔제일기도원에서도 누가 쓰던 더러운 칫솔을 사용하던 장면이 나왔었죠. 어린 시절 그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칫솔에 집착을 하게 된 거라면 이안 체이스가 나눔제일기도원에 버려지고 해외로 불법 입양된 아이가 맞습니다. 즉 이안 체이스가 최정민 쌍둥이 중에 형인 거죠. 그런데 만약 이안 체이스가 버려진 아이라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7회에 등장한 발을 밟는 장면인데요. 나눔제일기도원에서 영도와 마주쳤던 아이는 친절을 베푸는 영도의 발을 밟아버렸습니다. 영도 병원에 찾아왔던 모자 쓴 최정민도 영도 발을 밟았었죠. 즉 기도원에 있었던 아이와 영도 병원에 왔던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떡밥이 등장한 건데요. 이안 체이스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최정민이 죽은 이후 한국에 입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안 체이스가 영도 정신병원에 간 사람이라는 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다시 뒤틀어보니 제가 놓친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다정이가 검은 고양이 책을 받았던 성탄절 행사 때 최정민 쌍둥이 2명 다 그곳에 있었던 장면 기억하시죠? 쌍둥이 엄마는 형 최정민만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2명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7회를 보면서 새로운 내피셜이 떠올랐는데 이러니 많은 장면이 설명 가능해지더라고요. 나눔제일기도원에 버려진 아이는 죽은 최정민이고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이안 체이스라는 건데요. 쌍둥이 중에 형인 죽은 최정민이 처음엔 기도원에 버려졌지만 동생인 이안 체이스가 성탄절 행사 때 형을 보러 왔고 트리 밑에 숨어있다가 나눔제일기도원에 대신 남게 됐고 해외로 입양됐다는 가설입니다. 다정이가 차를 타고 가는 쌍둥이를 봤던 거 기억하시죠? 이때 차 안에 있던 쌍둥이는 패딩을 입고 다정이를 봤는데요. 패딩을 입고 있던 쌍둥이 형, 죽은 최정민이 다정이가 동생과 자신을 착각하는 걸 보고 일부러 동생인 이안 체이스에게 자기 패딩을 입힌 후에 기도원에 대신 끌려가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안은 알면서도 형 대신 기도원으로 끌려가 해외로 입양된 거고요. 그렇다면 죽은 최정민이 최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것까지 모두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처음에 나눔 제2기도원에 갔던 쌍둥이 형은 넌 이름이 없는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넌 최정민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쌍둥이 형은 최정민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최준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살아간 거죠. 그리고 해외로 입양된 동생 이안 체이스의 복수임과 동시에 자신이 당했던 그때 그 기억을 복수하기 위해 김명자를 죽였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도 병원에서 영도 발을 밟았던 사람이 기도원에 팔려졌던 어린 최정민과 같은 인물이라는 게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이 가설대로라면 어렸을 때 다정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아이는 이안 체이스인 건데요. 죽은 최정민이 다정이가 찍힌 사진을 갖고 있었고 다정이에게 참 오래 찾았다고 메시지를 남겼던 건 자기가 동생의 인생을 빼앗았던 계기가 되었던 다정이의 착각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안 체이스가 꾸고 있는 악몽들은 모두 자신이 당했던 일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안 체이스가 나눔 제2기도원에 버려졌고 해외로 입양된 쌍둥이 형인 것 같기도 한데요. 회가 거듭되면서 이안 체이스 또한 범인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명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가족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했다는 영도와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고 직업도 같은 의사니까요. 또 이 드라마는 스릴러가 나오지만 결국엔 7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된 사람들이 그 상처를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힐링 로맨스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굳이 죽은 최정민이 범인이 아니고 이안 체이스가 범인이어야 하는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안 체이스가 다중인격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인격일 때 살인을 하고 동생을 죽게 해 자신의 죄를 뒤집어쓰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안 체이스의 사연이 너무 짠해서 이안 체이스가 범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